인증 요건을 한번 볼까요? 그럼 사회적 기업은 어떻게 하면 인증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조직에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민법상 법인 조합, 그 다음에 상법상 회사 합자조. 상법상 회사는 다 아시죠? 뭐 유한 한 명 합자 주식,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 그다음 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그러니까 법인으로 만든 건 민법상이나 상법상 다 들어가니까 법인으로 만든 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적 기업을 받을 때는 법인을 만들다 이런 얘기죠. 단체나. 예, 근데 이제 밑에 빨간 거로 만들면 사업 개인 사업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를 염두를 두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부 R&D 과제도 법인이 돼야 유리하고 뭐 받을 수 있듯이 개인 사업자는 불리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래도 개인 사업자를 해서는 사회적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유념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거는 뭐 그 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공인법인에 따른 공익법인, 미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다 됩니다. 그리고 뭐 기타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근데 안 되는 부분도 이건 좀 염려해 두셔야 돼요. 공공기관 출연, 지자체 출연되는 기업은 안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원래 이제 지자체나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하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서의 조직, 이런 조직이 되는 거 아닙니다. 사업단, 개인 사업자 아까 말씀드린 안 되고요. 그 다음 대기업도 안 됩니다. 대기업과 대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법인.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출자해서 만든 그런 회사들, 이런 데 많죠. 그래서 그런 법인들은 제외가 됩니다. 유념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왜냐면 이게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영업활동에서 조건들을 좀 갖고 있어요. 요건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건 당연한 거겠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하거나 해야 되죠. 이거는 위에 뭐 당연한 얘기고, 뭐 그런 목적을 갖고 해야 되는 건 뭐 정관의 명시도 돼야 되고 뭐 다 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요거 구체적인 거 부분 들어가면, 영업활동을 했을 때,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이렇게 쭉 합산해가지고 봤을 때 6개월 동안에 대한 총수입이 그동안에 그 시대 발생한 노무비, 그죠? 노무비의 한 50%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건 중에 맞춰야 될 조건인데, 근데 예비적 사학계획은 이게 필요 없습니다. 예비적 사학계획은 바로 밑에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3개월 이상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서 매출만 발생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사회적 기업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자가 하는 의사결정 구조, 이게 있어야 돼요. 정관 등에 이제 기재해야 되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은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회적 기업일 때는 의사결정기가 있어서 3인 이상 구성하고 대표자와 외부 이해관계가 참여를 꼭 해야 되고, 지분 투자에 따른 일반 기업 임직원은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해야 되고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인증 일주일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해외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정관 규약 이런 것들은 뭐 거기에 따른 데서 만들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상법상 회사, 그다음 합자조합 이런 것들은 이윤 발생 시에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해서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정관증에 기재가 되어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유급 근로자가 뭐냐라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급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근로계약에 파트타임이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니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업체에 속하고 4대 보험 기본급 이상이어야 되죠. 그리고 대표자나 임원 대표자의 배우자, 이런 배우자나 또는 임원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서가 안 됩니다. 자원봉사자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빼고 대표는 됩니다. 대표는 되기 때문에 대표는 유급 근로자로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로 조건들이 좀 있어요. 여기 이제 신청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형태를 온라인에서 들어가서, 온라인도 그렇지만 그 안에 등록서도 그렇지만은 신청서에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일자리 제공하겠습니다. 나는 서비스 제공할래요. 아니에요. 저는 혼합형이고, 제가 좀 굵지도 크고 포부가 크기 때문에 저는 지역사회 공헌형을 하겠습니다. 이런 고른 겁니다. 기타형.
그 중에 이제 그러한 걸 골랐을 때 아까는 그 일반적인 요건이고요. 이번에는 그 사회적 기업을 골랐을 때 이 맞춤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인증 요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일자리 제공형은 근로자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3% 이상이에요. 3%. 근데 일자리형이 대공형이 되면 5명이 있어야 돼요. 5명. 일자리 제공인 고용 비율이 30% 이상이지만 5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좀 여기다 지금 뺐는데 그거는 유념을 해두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 서비스 제공형은 수혜자 중에 서비스를 아까 준다 그랬죠. 서비스를 받는 취약계층이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됩니다. 혼합형은 요거 두 개를 믹스해가지고 해놓은 이제 혼합형인데 이건 뭐냐면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 고용비들 그 다음에 전체 사회자 수혜자 중 사회 서비스를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30%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혼합형이다 보시면 되고 지역사회 공헌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정하는 지역에 해당 조직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나 서비스를 받는 지역계층이 비율이 2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심의를 거쳐서 인정하는 지역에서 하는 거죠. 심의를 거쳐서 인정하는 지역. 인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조직의 근로자 중에 20% 이상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지역 상황에는 상당히 낙후되고 취약계층이 많고 이런 데를 아무래도 선정을 하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빈곤하고 소외되고 범죄되고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는 그 목적이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지출이 전체 수입 지출의 40%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의 빈곤을 뭐 어느 정도 공헌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그러니까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해서 컨설팅, 마케팅, 자금들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회사도 지역사회 공헌형인데 이럴 때 이런 그 법인의 목적이 해당하는 부분 수입 지출이 전체 수입 중에 또는 지출 중에 4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형은 사회적 부분에 실현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고용 비율 아까도 말씀드렸던 애매한 거 사회서비스 비율이 애매해요. 그러면 사회적 기업 육성 전문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 인정을 어떻게 받는지 한번 볼까요? 인증은 기본적으로 그 인증을 받을 때 처음에는 그 인증계약 공고가 뜹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증계약 공고가 연중으로 뜨는데 연중으로 뜨는 게 아니고 공고는 보통 이제 그 해라든지 1월달 정도에 뜹니다. 그러면 이제 보고 있다가 보통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은 상시 접수를 해요. 뭐 직접 가거나 아니면 또 우편으로 접수를 하는데 사회적 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여기 육성평가팀에 서류를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 후에는 반드시 통합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등록을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예비사회적 기업은 연 2회 정도 해요. 2회 정도 하는데 이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17년에는 3월 9월 했답니다. 그래서 통합정보 시스템에 가서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면은 권역별로 그 지원기관이 있어요. 진흥원은 이제 위탁을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진흥한 서울은 뭐 어디 이렇게 진흥한 데 있는데 거기에 상담과 컨설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증 신청을 이제 접수를 하고 아까 이제 공고죠. 공고 뜨면은 상담의 컨설팅을 받아서 접수를 하고 접수한 다음에는 서류나 이런 걸 이제 검토를 진흥원에서 하게 되죠. 이 왼쪽의 프로세스는요, 전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진흥원이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임발부 안 합니다. 이건 다 지자체에서 위임받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다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시사까지 끝나고 나면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추천이 되죠. 진흥원에서 중앙부처. 이 기업은 뭐 충분히 사회공헌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증을 할 수 있는 데를 하면 진흥원 고용노동부가 검토 보고 자료를 이제 지출하고 여기에 지출하고 결국은 고용노동부 어디서 하냐면 사회적 기업 육성 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인증 심사를 한 다음에 인증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쭉 절차가 나와 있고요. 감사합니다. 별풍선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절차를 이렇게 쭉 보시면 왼쪽엔 권역별 지원기관과 옆에 보시면 신청 접수 때 한국사회적 기업연구원 이게 인발부하죠. 근데 오른쪽에는 전부 권역별 지역기관이 다 하고 왼쪽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오른쪽은 지방자치장 또는 중앙부처장이 인증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이제 그 신청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증받을 때 서류는 뭔가 하면요. 이거 보시면은 그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그 사이트 가시면 여기 통합 사이트도 가보시면 거기에 서류가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제가 정리한 건데 좀 보시면 인증 신청서가 있어요. 우선 그래서 사회적 기업육성법 규칙 별지 1호에 따라서 서식이 있고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조직 형태 그죠? 조직 형태가 개인 사업자인지 아닌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인 등기부 등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목적 실현을 진짜 이 사람들 할 거냐 이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증빙 서류가 있어요. 거기 신청서 보면은 거기를 증빙을 이렇게 합니다라는 그런 부분을 거기 적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별지 기타형 이런 걸 이제 별지에 따라서 서류를 제출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 기업이죠. 예비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의 회의록 이런 걸 이제 공증받아서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활동을 아까 뭐라고 했죠? 그 6개월 정도의 비용 그러니까 쓴 그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 돼야 된다 했죠. 그 부분은 이제 사회적 기업이니까 사회적 기업은 그 부분을 재무제표비란 증빙 서류를 세무법인이나 회계 쪽에서 확인을 받으셔서 내미시면 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그런 거 필요 없겠죠. 그죠? 아까 3개월 동안 내에 매출을 한 것만 있으면 되니까 매출 증빙 서류만 확인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증받은 정관이나 규약이 있으니까 정관하는 거 뭐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기관 지자체 시설비 지원 사정 확인. 이건 지원 받았나 안 받았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써있고. 요 제가 이제 하나 넣는데 여기는 없어요. 근데 근로자 채용 서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4대 보험 증명서.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계시다가 사회적 인증 기업에 공고가 뜨면 바로 신청해가지고 사회적 인증을 받으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이 이게 일자리 제공인 있고 해서 현재 정부가 그 사회적 기업을 통한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하려는 그런 그 검토를 하고 있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향후에는 그 사회적 기업을 법인격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검토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인증을 받는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 자체를 법인격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사회적 기업을 생각하시는 분은 빨리 법인체를 해가지고 인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사회적 기업만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향후 정책을 저 한국일보에서 작년 10월 때 나온 걸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반성의 소리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은 법인격을 10년 동안에 해서 처음에는 50개 이렇게 기업인데 이제 1856. 그래가지고, 근로자도 뭐 2539명에서 35,000명에 이르는 근로자를 갖게 됐죠. 근데 이 법인격이 너무 혼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증이 까다롭고 수익 활동에 제약이 많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허가나 절차가 좀 까다롭긴 해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인증제들 악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비영리 단체가 일단은 뭐 사회적 기업 인증 받아가지고선 지원 다 받은 다음에 정관 바꿔가지고선 수입사업으로 다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반성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게 사회적 기업만의 법인격을 신설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성 이런 것 법적지를 명확히 해서 설립은 사용보다 굉장히 쉽게 하고, 그다음 악용을 없애서 양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보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CIC라고 커뮤니티 인터레스트
컴퍼니라고 해서 영국이 사회적 기업이 법인격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공동체 이익 회사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아예 법인격이죠. 인증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회사처럼 주식회사처럼 설립신고를 적용하되 기업 자산을 사회적 소유로 귀속시키는 사회 형태. 뭐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사회적으로 그 공헌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사회적 기업만이 할 수 있는 그 사업 과제 이런 것도 이제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 섹터들이 지금 아마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나중에 되시면은 사회적 기업만의 리그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될 때는 이제 그런 과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 쪽도 좀 많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쭉 말씀드렸고, 혹시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말씀을 지금 다 드렸는데 관련해서 뭐 궁금하시거나 또는 문의사항 있으시면 여기 좀 채팅에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뭐 저희 코테라 문의하는欄에 올리셔도 좋고 정실 및 카페에서 올려서 좋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계속해서 저하고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